네, 안녕하세요. 이번 방학에 전기공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두이노와 DSP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전력전자 연구실의 우보현입니다. 오늘은 MCU와 타이머, 그리고 인터럽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MCU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하여 말해볼까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주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전자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영어로 설명을 써 놓았는데요. MCU 기반의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특정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베디드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내장된 이라는 뜻인데요. 내장형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시스템 내부에 탑재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적인 제어가 필요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마우스가 있다면 이 마우스는 정말 마우스만의 펑션을 반복 수행합니다. 이처럼 특정 펑션만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된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소형이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며 전력의 사용량 역시 비교적 적습니다. 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특정 결과를 계산합니다. 또한 군수산업에 사용되는 기기 혹은 의료기기나 전기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인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얼타임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이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소프트 리얼타임과 하드 리얼타임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소프트 리얼타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전화가 한 0.1초 정도 늦게 걸리더라도 사실 큰 상관이 없잖아요. 특정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시간에 수행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소프트 리얼타임이고요. 하드 리얼타임 인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 신뢰성이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하드 리얼타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스탠드 얼론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하나 제품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을 하도록 그림과 같이 전자레인지라던가 게임 콘솔이라던가 전기 밥솥이라던가 특정한 기능을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ATM이라던가 특정 서버와 연결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네트워크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좋은 시스템을 모바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MCU에 대하여 공부하기 이전에 CPU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CU 안에 저성능의 CPU가 탑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CPU는 그림에서와 같이 AMD사와 인텔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에 들어가다 보니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웹서핑, 코딩 등등 매우 많은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범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CPU입니다. 고성능 연산이 가능하며 OS와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MCU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많으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MCU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MCU는 CPU와 페리페럴이다 라고 써 놓았는데요. 페리페럴이란 단어를 직역하자면 주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CPU가 사람으로 치면 연산만을 하는 뇌이고요. MCU는 뇌의 팔, 다리 등을 합친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MCU는 주로 인베디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고가의 CPU 및 메모리, 여러 가지 고가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들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MCU는 CPU뿐만 아니라 여러 페리페럴들이 하나의 칩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CPU보다 연산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비용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CPU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하며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범용적인 목적이 아닌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CU 안에 CPU가 들어있는 구조다 보니 CPU의 동작 사이클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어, 전원이 켜지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어떤 치명적인 오류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CPU는 명령어를 인출하고 명령어를 실행하는 이런 사이클을 무한 반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의 구조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ALU, 레지스터 세트, 컨트롤 유닛과 CPU 내부 버스로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LU는 이제 사칙 연산을 담당하는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담당하는 이제 하드웨어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U 내부의 레지스터들의 집합인 레지스터 세트, 그리고 명령어를 해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컨트롤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아트메가 328P의 CPU의 블록도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빨간색 점선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이제 CPU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작 순서를 간단하게 1번부터 4번까지 해 놓았는데, 이제 메모리의 주소를 인출하고, 그리고 명령어를 인출하고, 그리고 연산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출력을 시키는 간단하게 이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지스터 세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ALU, 그리고 이 부분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CPU는 우리의 뇌라면은 MCU는 우리의 몸 전체라고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네모 박스는 CPU 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변에 파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페리페럴들이나 이 주황색 박스에 해당하는 메모리까지 해서 이 전체를 MC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MCU 안에 CPU와 여러 페리페럴들, 메모리까지 다 합해진 게 한 칩셋에 들어간 게 MCU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MCU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타이머 인터럽트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클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클럭이란 1초당 CPU 내부에서 몇 단계의 작업이 처리되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주파수 단위인 헤르츠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CPU가 1초간 몇 번의 연산을 하는지에 대한 단위입니다. 오실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진동을 클록 펄스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내부 구성 요소들이 마구잡이로 실행이 된다면 해당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크리스탈 혹은 오실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진동을 클록 펄스로 사용하여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 요소의 동작을 동기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아트메가 328 CPU의 경우에는 클록 주파수는 16MHz, 1초당 1600만 회만큼 진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럭은 크리스탈의 고유 주파수를 발생시킨 결과로 출력되는 진동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클럭의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1 사이를 한없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트메가 328의 경우 이 한 주기의 진동이 1600만 번 반복될 때 1초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타이머 그래프를 보시면 클럭의 한 주기당 1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타이머는 그래서 MCU 내부의 시스템 클럭을 센 것입니다. 시스템 내부 클럭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머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머는 타이머의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값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3비트의 타이머의 경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수의 형태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10진수로 7의 값까지 증가한 후 다시 0으로 클리어됩니다. 이때 타이머의 값이 0으로 클리어되는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아트메가 328의 MCU의 경우 16MHz의 클럭 주파수와 8비트의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타이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톱니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타이머의 값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의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타이머 레지스터에는 255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거기서 256으로 증가하지 않고 0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클럭 주파수가 16MHz이므로 타이머의 값이 1씩 증가할 때 걸리는 시간은 1600만 분의 1초겠죠. 타이머의 값이 255까지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00만 분의 256초일 겁니다. 해당 시간의 주기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버플로우 발생 시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플로우의 주기, 즉 인터럽트의 주기는 레지스터 값 조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럽트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으로 대비되는 용어인 폴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링이란 미리 설정해 놓은 루틴에 따라 순차적으로 코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어렵지 그냥 코드를 쓴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인데요. 모든 MCU는 아두이노의 루프 함수와 같이 무한 반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를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코드를 폴링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CPU 내부에서 해당 예외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확인하는 시간 동안 CPU 내부에서 다른 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두이노에서 딜레이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코드 진행이 멈추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방해하다 라는 뜻의 영단어인데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당장 처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에 진행하던 작업을 멈추고 당장 처리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규칙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와 폴링으로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머를 이용하여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것을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가령 1ms마다 속도를 측정한다거나 0.7초마다 LED를 토글시키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았어요. 거기서 자리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다가 진동벨이 울렸을 때 하던 공부를 잠깐 멈추고 커피를 받아와서 다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현 상황을 저장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 후에 저장한 상황을 복원하여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의 주기, 즉 인터럽트의 주기를 1ms로 설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MCU는 클럭 주파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분주하여 클럭 주파수를 낮추도록 프리스케일러 값을 레지스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럭 주파수를 프리스케일러 값만큼 나누어서 클럭 주파수를 낮춘다 라는 개념인데요. 아무리 클럭 주파수가 16MHz여도 해당 타이머의 프리스케일러를 64로 설정한다면 해당 타이머의 클럭 주파수는 64분의 1600만, 그래서 250kHz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내줬던 퀴즈를 기억해 보시면 8비트 타이머의 경우 타이머의 값이 256에 도달할 경우 0으로 클리어 되는데요. 프리스케일러 값 조정을 통해 클럭 주파수를 낮추고 타이머의 맥스 값이 256이 아닌 250에서 클리어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한다면 인터럽트를 1ms마다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타이머의 맥스 값을 따로 조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레지스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따 레지스터 설명 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트메가 328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사실 용어가 타이머가 아니라 타이머 카운터입니다. 내부 클럭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이머고 외부 클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카운터인데 오늘은 용어를 그냥 타이머로 통칭하겠습니다. 아트메가는 4개의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이머 0과 2는 8비트, 타이머 1과 3은 16비트 타이머이며 아래는 8비트 타이머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대부분이 레지스터이며 타이머 레지스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타이머 종류가 4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타이머 0에 대해서만 정리한 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8비트 타이머이고요. 프리스케일러 값은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값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대표적인 세 가지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TCCR,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타이머의 제어에 관련한 설정을 하는 레지스터이며 그만큼 많은 비트를,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WGM에 어떤 값을 넣을지에 따라 타이머 0의 동작 모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CS에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 프리스케일러를 어떤 값을 사용할지, 외부 클럭을 사용할지,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CNT,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타이머의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세 번째로 OCR,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입니다. 아까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WGM에 비트를 넣는 것에 따라 타이머를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 정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중 CTC 모드를 사용한다면 타이머의 값이 OCR 레지스터의 값과 같아질 때 타이머를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 OCR의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최종적으로 아트메가 328의 타이머 0을 이용하여 인터럽트를 1ms마다 발생시키고 싶다면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CTC 모드를 설정합니다. 그 후 프리스케일러 값을 64를 사용한다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250을 저장하고 프리스케일러 값을 256을 사용한다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63 값을 저장합니다. 그림은 프리스케일러 값을 256을 사용해야 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프리스케일러 값을 256을 사용하고 OCR 값을 63으로 설정했을 때 인터럽트가 1ms마다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